안녕하세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11월 28일 목요일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오늘도 먼저 지역신문 보시겠습니다. 영남일보 1면입니다. 대구시 북구 조야동에서 칠곡 동면간 광역도로 9.7km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2024년쯤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시내에서 북구 칠곡 동면까지 20분 내로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단 기사 보시겠습니다. 안동 청량리 간 복선 전철이 내년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3시간 30분 정도 걸리던 게 1시간 20분 내로 대폭 수도권과 안동 북부 지역 이 교통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전 같으면 기뻐해야 될 소식인데 안동 북부 지역에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빨대 효과가 더 가속화돼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우울한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보다 출생아 수가 더 적어서 지지난해 1,000명에서 지난해 6,000명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출생아 격차가. 그리고 대구에서 학기 출산율이 2017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0.99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겠습니다. 또 우울한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인 통계청 수치로 나왔습니다. 작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예전에는 절반가량 부모 세대가 이동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제는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층 이동 가능성이 사라진 이유는 특히 집값 상승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은 지금 폭등 상태죠. 이와 더불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특히 요즘 로스쿨, 어전원 이런 게에서 전문직의 대물림, 요새 직업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1면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야동 광명 광역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통합신공항 가는 길 빨라진다. 통합신공항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길을 매일신문은 계속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네요. 역시 하단 기사 보시면 대구가 학기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영남일보 기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달라진 기사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윤창호법이 무색해질 정도로 음주운전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영남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4.15 총선 전에 북미 정상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야당과 정부 여당에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동안 일본하고의 문제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토착외교라는 비난을 들었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토착외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토착양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영남일보 8면 4면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간부공무원을 상호 서로 파견하던 것을 1년 만에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별 성과가 없고 1년 후에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아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일일 교환 근무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저는 이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하겠다 그리고 한뿌리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내에 그 이야기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경북도는 이미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중부권 협의체 이런 걸 구성하고 대구시와 별도로 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뿌리라는 이런 뿌리의식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신문 오면 홍준표 전 대표, 전 한국당 대표죠. 영남대 강연에 나와서
내년 총선에 대구나 고향 창녕 둘 중에 하나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홍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구의 중견 언론인들 모임인 아시아포럼 21에 참석해서 문 대통령은 남자 박근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만 비난에 대해서만 발끈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 현안,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좀 발끈하든가 좀 제대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하단 기사 보시겠습니다. 잠시 기유하는 최경환 친박계 다시 뭉칠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경환 전 의원 친박 감별사시죠. 아마 다음 달에 장녀 혼사가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그래서 아마 잠깐 수감에서 풀려나서 기유를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매일신문이 최경환 전 의원한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제목을 뽑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친박계 다시 뭉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물론 뭐 지금 경산 출마하시는 분들은 뭐 이분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거 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는 흘러간 물입니다.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11면 4면 보시겠습니다. 영남대 의료원에서 지금 고공농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공농성이 150일째라고 합니다. 초여름에 시작한 농성이 겨울까지 왔습니다. 지금 박문진 지도위원이 홀로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분 여성입니다. 여성이 홀로 지금 영남대 의료원 옥상에서 150일, 5달이죠. 5달이나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성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신문들은 뭐 두세 가지 기사로 거의 도배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로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지금 표적 수사를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거기에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을 만든 사람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 고함을 지르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백운우 전 의원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한테 이 문건을 건네서 청와대를 거쳐서 경찰청,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달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구속됐습니다. 드디어. 건감이 국장 시절의 수뢰 혐의입니다. 아마 이 감찰을 덮은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으로 화살이 겨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면 사진을 보시면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인 27일 밤 의식을 잃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밤에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링거를 맞고 지금 의식은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면도 보시면은 조선일보 이면도 보시면은 조국 측에서 3인회의 조국, 박원우, 박영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3인회의에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중단이 결정됐다. 이렇게 지금 조국 측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한테까지 가는 화살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목을 지금 뽑으면서 퀘스트 마크를 하나 딱 붙여놨네요. 조선일보가 싹 피해갔네요. 관련 기사 또 3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 울산시장이죠.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송철호 시장 당선의 결정적인 첩보를 문 대통령의 복심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내려보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상당히 낙선을 자주 하신 모양이에요.
낙선 거사이신 모양인데 8번이나 낙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의 가장 큰 소원은 거의 당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권 변호사로서의 30년 인연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낙동강 이북에서는 송철호, 이남에서는 문재인 이렇게 이제 평가받을 정도로 상벽을 이뤘다. 이런 분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지금 보수신문들의 한결같은 논조입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면 보시면은 청와대 하명첩보에 김기현 수사 부진 해서 뭐 경찰을 질책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유재수 구속, 청와대 감찰무마 윗선 수사 탄력 이렇게 지금 전부 보수신문들이 청와대를 지금 겨냥하는 지금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 3면 기사도 보시면은 우리들 병원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 지금 유재수, 김기현, 우리들 병원 이렇게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 병원에서 아마 1,400억 특혜 대출을 했다고 하는데 친문이 관여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우리들 병원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문들이 특혜 대출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신문 오늘 끝으로 중앙일보 2면 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산출의 근거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주한미군 전체 1년 예산이 45억 달러라고 합니다. 월급이 21억 달러 그리고 뭐 운영비 22억 달러 여기다가 5억 달러를 얹어서 요구한 듯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2배인 주일미군의 예산이 57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1인당 비용이 50%가량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인지 세계의 깡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미국 싱크탱크죠. CSIS 소장 존 햄리시는 주한미군 돈 받고 지키는 용병 아니다. 현재 수준인 10억 달러, 1조 2천억 가량이면 괜찮은 금액이다. 이런 미국 내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